자, 어제까지도 선고일자를 정하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평의에 들어간 지 30여 분 만에 전광석화처럼 선고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대체 평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고일 지정부터 통보까지 그 숨가빴던 헌재 상황을 이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평의에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선고 날짜와 생중계 허용까지 결정되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의 결과를 전달받은 헌재 관계자들도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전화를 걸어 선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SNS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린 것도 오전 10시 37분쯤이었습니다. 헌재는 선고기일 통지서를 전산에 등록해 양측이 열람 가능케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도착 예상 시점은 내일 오전입니다. 헌재가 선고일로 정한 오는 4일은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역대 최장 심리와 수기 기록을 다시 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하지만 선고일 확정부터 통보까지는 30여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을 통보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재에 송정현 기자 나가 있는데요. 자, 송 기자, 재판관들이 오전에는 이제 선고일 지정했어요. 그럼 오후에는 뭐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평의를 통해 선고일을 결정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후에는 각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기록 등을 검토했는데요. 오는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탄핵심판 결정문과 또 선고 당일 읽을 선고문 작성 수정 작업도 한창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곳 헌재를 나서 퇴근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은 퇴근을 했지만 헌재 관계자들은 오후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면서 방송사 관계자들과 헌재 관계자의 실무 준비와 협의도 계속됐습니다. 선고 당일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키로 하면서 방청권 신청과 추첨 등을 위한 절차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4일 선고일을 전후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도 경찰 등과 협의해 진행 중인데요. 선고 당일까지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될 수 있어서 헌재 본관 평의 회의실과 헌법재판관들의 집무 공간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근 기자,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 기자. 전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오래 걸린 겁니다. 선고까지. 왜 그렇게 늦어졌다고 봐야 돼요? 네, 선고일 확정까지 재판관 의견 합치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재판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거나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갈라져 선고 날짜를 못 정하고 있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장기간 숙고를 하다가 오늘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헌법재판관들 평의 시간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재는 최근 들어 평의 시간을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였는데요. 이게 이견이 커서 평의가 큰 의미가 없어서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결론을 놓고 토론하는 절차는 지난주 사실상 마무리됐고요. 어제와 오늘은 재판관들 의견을 확인하고 선고일을 지정하는 최종 논의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여야는 모두 다 이 두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4월 18일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짜인데요.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다시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재판관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4월 18일 전 선고에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최근 이 재판관의 평의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선고일로 가기 위한 이게 단계였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미 이렇게 짧아지기 시작할 때는 평의는 이미 끝난 상태다. 예. 다시 말해서 재판관님들의 심증은 각자 굳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전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의외로다가 좀 진폭이 심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로서는 시기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 그 예. 과정에서 중간에 감사원장 검사의 어떤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렇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그 탄핵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과정이 있었던 것도 예. 아마 이런 과정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간단한 평의로 이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김정호 기자. 사실 이제 철통 보안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정말 궁금했는데 어때요? 재판관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간 헌재를 둘러싸고 김복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 충돌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헌재 내부 기류를 취재해 보니까요. 실제로 평의를 주도한 건 김영두, 정영식 재판관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공개 변론에서도 두 재판관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재판관들 사이의 조율과 중재 역할도 두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헌법연구관으로 이제 근무도 해보셨으니까요. 실제로 토론이 격해지면 예. 재판관들 사이에 이게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까?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해요. 예. 요즘에는 헌법재판소 그 평의실이 예. 3층에 굉장히 그 조용한 상태로다가 방음이 잘 된 상태로다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예. 제가 근무할 때는 사대부고죠. 사대부고 학교 건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 2층에 평의실이 있었는데 제가 1층에서 근무할 때 조용하던 평의 시간이 벼랑간에 고성이 좀 오가요. 예. 그러다가 심하면 우당탕 쿵탕 뭐 거의 멱살 잡고 뭐 걸상 책상이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다가 그래요? 그렇게 심합니다. 그러다가 벼랑간에 조용해져요. 예. 그때는 뭐냐면 그때 당시 조규광 소장님께서 휴회를 잠시 하신 다음에 그 복도에서 담배 피시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군요.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재판관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 저도 연구관으로서 그 평의에 참석한 거는 10년 동안에 한 번 정도 불러서 이거 예. 뭐냐고 한번 여쭐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는 재판관만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선고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네, 일반 탄핵 사건은 헌재 소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은 아무리 헌재 소장이라고 해도 주심 재판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선고일 결정 과정에도 이번 사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 황도수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